존경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읍과 구성일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이지원입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행금 의장님과 유재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2,500여 공무원분들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83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행정부에 질의한 여러 가지 사안 중 천안시 산림재난과 산림재난 전담팀의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3개월 전 5분 발언을 통해 2024년 기준으로 천안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산불 발생 건수가 많이 발생한 지역인데도 산불 진화 차량이 11대뿐이라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후 이번 시정질문의 준비 과정을 통해 공원녹지사업본부에서 산불 진화 차량의 구입 구체화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획조정실의 산림재난 전담 인력의 구체적인 증원 계획과 천안시 산림재난 전담팀의 신설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들었고 충분히 이해했기에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했습니다. 2026년 1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 산불이 복합재난으로 격상됩니다. 천안시도 반드시 산림재난 전담 대응팀이 신설되고 진화대원에게 최첨단 안정장비가 하루빨리 지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천안시 꿀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천안 시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배차 간격이 좀 지연될 경우 좀 그런 게 좀 있고요.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그 노선에 대한 그 불만도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2023년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 설문조사의 결과를 따르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 1위로 배차 간격으로 나왔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현재에도 천안시 교통시스템에 등록된 263개의 노선 중 191개의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DRT라고 하죠. 교통수단을 도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콜버스, 마중버스, 농촌택시, 스마트셔틀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천안시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중 천안시 농촌택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었고 적극행정으로 전국적 모범이 되어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도입된 스마트 셔틀은 무료로 운행되면서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죠. 그런데 국장님, 마중택시는 마을회관과 버스 정류장의 거리가 1km 이상 되어야 호출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천안시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은 몇 군데나 될까요? 그 정확한 숫자는 뭐 사실 좀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1km 이상 떨어진 마을 대상은 국토교통부 지침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 제한으로 인해서 호출이 애매하게 불가해서 불편한 주민이 많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1km의 거리 제한이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기준이었나요? 예, 뭐 제가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시 자체적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이거는. 예. 국장님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마을회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를 500m로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정의를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500m 정도로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걸어가는 도보거리로 1km는 조금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 사각지대 민원이 많으니까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1km의 거리 제한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뭐 대중교통이라는 게 뭐
시민의 발이잖아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네, 한번 세부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음으로 천안시 콜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콜버스는요, 그 정해진 노선이나 그 운행 시간이 따로 없고요. 시민이 앱이나 전화로 부르면 실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제도입니다. 네, 천안시 콜버스는 분명히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입니다. 호출하면 오고 원하는 곳 근처에 내려주고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1,500원밖에 안 해요. 저도 직접 타보니까 정말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콜버스는 운행되는 구역이 한정적입니다. 국장님, 콜버스의 운행 구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존과 레드존입니다. 이 콜버스의 운행 구역은 어떻게 정해진 거죠? 예, 그 콜버스 운행 구역은요,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민 이동 수요와 버스 미운행 지역 중심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린존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그리고 레드존은 버스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입니다. 네, 국장님, 운행 구역이 특정 구역이 많이 포함됐어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행정구역으로다가 정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행정구역으로 나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것을 행정구역으로다가 나눴을까 이렇게 봐서 대중교통 소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 중에, 그러니까 천안시의 4개 읍을 비교를 해봤더니 콜버스가 최초로 도입된 곳의 인구가 가장 적었고요. 가장 인구가 적은 곳에 왜 콜버스를 최초로 도입을 했을까? 콜버스의 도입이 더 시급한 곳은 없었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최초로 콜버스가 도입된 이곳의 버스 노선을 봤더니 이곳의 콜버스의 정류장 118개 중에서 대부분이 이 주변 3.5km에 집중이 돼 있었고, 이 콜버스 운행 지역 중에 한 곳인 528번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7개의 버스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다른 버스 정류장에는 113번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이 버스도 저녁 6시 20분이면 막차가 끊긴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용객이 없으니까 당연히 버스 노선도 없겠죠. 그리고 버스 노선이 없으니 간간히 다니시는 분들도 더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콜버스 운행 구역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끝까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 용역 최종 보고서 자료를 보시면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금의 콜버스 운행구역에 시행한다면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이 미반영되어서 서비스 수준이 저하가 야기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맨 아래 글을 보시면 천안 시민의 대중교통 통행 패턴은 행정구인 읍면 기준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구역으로 분류하여 운행한다면 실제 대중교통 생활권에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말 그대로 행정부에서 여러 편의를 위해서 정한 가상의 구역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천안시 콜버스의 운행구역은 지역 주민의 실제 교통권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이 행정구역의 경계에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더 나은 천안시 콜버스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사실 그 행정구역으로 이제 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생활구역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민 불편한 건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 이제 어쨌든 그 옛날에 그 국토부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경계로 인해 가지고 뭐 할 경우에는 국토부 지침에 뭐 운수업계, 택시업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버스 체계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천안시도 이제 지역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옛날에 직산이나 선거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면은 천안역을 무조건 가야 하는 그런 구조지만은 지금은 그 가까운 구정역만 가도 병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그런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생활권으로 거리가 짧은 거리로 이렇게 좀 권역을 좀 다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천안시 콜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하면서 그 콜버스를 이용해 보려고 콜버스가 돌아다니니까 보이니까 이용 방법을 알아봤더니 도로 하나 차이로 이쪽에 사는 주민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횡단보도 건너서 이쪽에 사는 주민은 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 행정구역 경계의 무의미성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국장님, 천안시 콜버스가 시범 운행되면서 택시 업계의 반발이 심했었죠. 예. 국장님께서는 이 택시 업계의 반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까? 그래서 뭐 일부 뭐 예상은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택시 업계의 그 반발을 예상했기 때문에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모순된 답변이지만 일단 다시 여쭤볼게요. 국장님, 수요 응답형인 천안시 콜버스는 이용객의 입장에 보면은 최종 목적지만 있고 중간에 정해진 노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편리한 경험도 있지만 정해진 노선이 없으니까 버스라고 부르기도 약간 모호해요. 이름만 콜버스지 직무는 택시와 겹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콜버스가 운행이 되면 택시 업계에 큰 반발이 너무나도 예측이 가능한데 애초에 천안시에서 DRT 사업을 구상하면서 왜 택시를 배제했을까요? 천안시 DRT 운행 사업은 시내버스 추진 혁신단에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시내버스 혁신 추진단이 해체되었습니다. 천안시 DRT 운행 사업은 왜 대중교통과에서 진행하지 못하십니까? 천안시 DRT 운행 사업이 시내버스 혁신 추진단에서 진행하였기에 택시업계의 의견이 처음부터 배제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처음부터 대중교통과에서 천안시 DRT 운행 사업에 대해 연구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에 언급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콜버스가 시행되면서 콜버스 운행 구역의 시내버스 노선을 줄이고 콜버스 탑승을 유도하고 홍보했었죠. 그러다가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작년 4월에 콜버스 증차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12월에는 해당 구역에 다시 대중교통 노선 버스 운행을 추가시켰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콜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면 그 직무가 겹치는 택시 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새롭고 혁신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면 천안시는 마땅히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었어야 합니다. 택시 업계가 지속적으로 콜버스를 반대한다면 그때마다 사업 내용을 변경하실 겁니까? 아니죠. 예. 이용객들에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환영받던 천안시 콜버스가 지금보다 줄어들거나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정말 천안시의 콜버스가 택시와 상생하는 방안이 없는 것인가를 고려하다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콜버스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조례가 없더라고요. 천안시의 콜버스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조례를 찾아보니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요 응답형 택시의 근거 조항은 있지만 콜버스와 관련된 내용의 근거는 없었습니다. 국장님, 죄도 없는 사업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의 예를 또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시면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에도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과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라고 하죠.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제3조 4항을 보시면 4. 타 대중교통수단 및 택시와의 상생 방안이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의 출현으로 인한 택시 업계의 반발을 예상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천안시 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콜버스 운영위원회의 설립과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해당 내용과 절차에 맞게 콜버스 사업을 진행했었더라면 콜버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로 버스업계, 택시업체, 주민,
교통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해서 운영 구획의 문제점이나 택시업계의 반발 등 지금 우리 천안시가 겪고 있는 시행착오의 체감 정도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천안시 콜버스 시범 사업이 3년 차라고 들었습니다. 설마 지금의 콜버스 사업은 시범 사업이니 수시로 바뀌어도 된다. 콜버스 이용객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 그냥 하던 대로나 유지하자라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아니란 시점은 아니겠죠. 저는 천안시의 새롭고 혁신적인 수요 응답형 콜버스가 시범 사업으로만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 콜버스의 본 사업 진행 계획이 있다면 가칭 천안시 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반드시 그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조례 안에는 반드시 콜버스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만들고 버스 업체, 택시 업체, 주민, 교통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외부에서 제시되었던 천안시 콜버스와 택시 업계의 상생 아이디어들도 현재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콜버스와 콜택시의 콜센터 응답 어플 공유, 선택 차종에 따른 차별 요금제, 요금제와 합승 구조, 탑승 대기 시간에 따른 고객의 선택 등 여러 교통 전문가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함께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구역이 아닌 시민의 교통생활권을 고려하여 콜버스 운행구역 재정비를 반드시 실현해 주십시오. 국장님, 천안시 콜버스의 본 사업 진행 시에 이러한 내용들이 실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참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천안시와 택시업계는 이미 농촌 택시의 성공으로 그 파트너십을 증명했습니다. 버스, 택시, 콜버스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상생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없는 통합교통체계, 이것이 교통도시 천안의 지향점이 아닐까요? 예. 지금까지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착석해 주십시오. 천안시는 교통복지의 선도적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긴 배차 시간, 3년째 제도적 근거 없는 콜버스, 자주 오는 버스도 없고 농촌 택시도 부를 수 없는 도심과 농촌 사이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게 천안시의 교통정책의 현실입니다.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시는 어르신의 생명줄이고 학교에 가는 학생의 미래이며 직장에 가는 가장의 생계입니다. 70만 천안 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이동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소외되는 시민 없이 형평성 있는 교통정책,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체계의 완성을 바라며 천안시가 다시 대한민국 교통복지의 선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오늘 직접 질의한 내용 외의 사항들은 각각의 관련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므로 해당 답변들은 서면으로 가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 후에도 제가 질의했었던 모든 내용의 변화 과정을 꾸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각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